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자로서TV입니다. 오늘 에브리치 대표님과 함께 또 오늘 부동산 뉴스 살펴볼 텐데요. 야, 기다렸던 신호가 온 걸까요? 기준금리가 또 동결이 됐잖아요. 무려 6회 연속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네.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신중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금리 천정은 뚫렸고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건데요. 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.5%로 동결한 것. 네, 이게 겉으로 보기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시장의 속도는 근데 또 다른 것 같아요. 채권시장 대출금리는 이미 그 7월 이나 요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 선반영도 좀 시작한 것 같고요. 이 투자는 사실 발표가 났을 때 하는 게 아닌데 확신이 들었을 때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.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이 깔려 있다고 보이는 거죠. 네네.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값이나 주가가 이미 멀리 가는 그죠. 거죠. 네, 이미 그때가 되면 쫙 올라가는 거죠. 부동산이든 네. 주식이든. 주식에서 이 복리마법도 결국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먼저 시장에 참여해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네. 오늘 아침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무려 65%가 증발됐다는 그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. 네네. 네, 지난해 민간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감소됐다. 2016년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. 네. 또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굉장히 감소했다. 1,597가구? 네, 네. 그렇게 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65% 감소했다고 하는데, 네. 예, 10년 엄청난 만에, 수치죠. 네,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10년 만에 하는데요. 최저치. 굉장하네요. 데이터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이제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수년 전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. 네네. 고금리에 착공을 못했던 그 나비 효과가 지금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. 그렇죠.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적인 상승장에 이미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면 금리 인하 신호까지 여기에 겹친다면 네. 그때는 정말 사고 싶어도 이 가격에 못 사는 거죠. 네. 어제 뉴스에서도 봤듯이 또 그나마 이 또 전세도 월세화가 네. 되고 있는. 맞아요. 네, 어제 네. 그 기사도 우리 살펴봤는데요. 네, 그랬죠. 결국에 이제 자산은 희소한 것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네.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가 그 희소성의 결정체가 아닌가. 네. 그리고 광주도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네. 네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광주에 최근에 1.3억 파격 할인을 했다. 이런 말이 네. 또 들려요. 네, 기사로도 네. 우리가 본 바가 있고. 네. 이게 진짜 독이든 성배인지 기회인지 이런 구독자님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. 안타깝지만 실화입니다. 그러니까요. 현재 광주 일부 미분양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.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보면 눈물의 땡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취득세 지원이 기본이고 네. 여기에 발코니 확장, 무상 현금 지원까지 합치면 네. 체감 할인 폭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건설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? 단순히 집이 안 팔려서 그러는 건가요?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. 네. 첫 번째는 자금 회전입니다. 네네. PF 금리가 높은데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분양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깎아서라도 털어내야 되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네. 향후 대기 중인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들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으려는 어떤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진짜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광주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 사실 네. 시장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 네. 입지적으로나 상품성으로나 네. 굉장히 좋거든요. 또 이 단지들의 어떤 성적이 앞으로 또 광주 부동산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광주 그 부동산 시장은 민간공원 단지들이 얼마나 이제 완판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달려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이 단지들이 성공한다면 바닥 신호가 되겠지만 또 여기에서 미분양이 계속 쌓이게 되면 광주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네. 지금 이 할인 단지들 덥석 물어도 되는 건가요?
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? 모든 미분양이 또 기회는 아니죠. 아, 그래요? 그래도 네. 이제 그 중에서도 네.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느 특정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. 지금 당장 내가 뭐 1억 3천 할인을 받고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고 네. 또 공급 절벽이 오면 그 할인폭이 이제 고스란히 또 수익으로 변할 입지인가 이런 부분도 단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중에 입지라는 부분도 다 고려해 보셔야죠. 그러니까 1.3억을 할인받았다 그래서 이게 안전마진으로 꼭 볼 것이냐? 네.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. 네. 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찬스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도 또 어렵죠.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. 그렇죠. 결국에 입지와 미래 가치네요. 네,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아파트가 가진 좀 본질을 봐라. 네. 뭐 기승전 부동산은 또 입지니까요. 그렇죠.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쳐다도 안 볼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랜드마트급 부지나 또 핵심 입지들은 이미 저점에서 누군가는 채가고 있다는 거죠. 네, 네. 결국은 뭐 부동산은 기승전 입지다 이런 네.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고, 네. 네, 오늘 정말 뼈 때리는 조언 감사합니다. 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네. 정답이 늘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. 네. 우리가 기사로 보는 내용들 또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한번 임장도 해보시고 또 관련된 근처 인접한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랄까요? 이런 데도 좀 찾아가 보시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매일 아침 나가게 될 부동산 뉴스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